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안녕하세요. 똑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만약에 뭔가 변주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요. 아이디어 있으면 주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하기 전에 그런 마이크에 다가가는 느낌이나, 술을 마신 다음에 약간 긴장하고 쑥스러워하면서 하는 느낌이나. 그래서 만약에 생방송이 아닌 녹음방송일 경우에는, 네. 그냥 안녕하세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써놓은 파일 찾아서, 안녕하세요 해도 똑같아요, 항상. 그게 더 복잡할걸요? 그냥 해본 얘기입니다. 알아요. 자, 알아요. 자, 오늘 회사에서 뭐 일하시다가 집에 안 들르고 오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주로 원고는 집에서 써요. 좋은 직업이죠. 마감만 하면 돼요. 그런 거 무슨, 그죠? 재택근무? 가택이란다. 가택연금. 네. 제가 미리 지금 안치. 방금 정보한 입수에 따르면. 입수한 정보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 실수를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번둥천개. 그거 재밌다. 예. 써놔야지. 가장 슬픈 얘기, 저희 라디오 안 들으시죠? 우리 엄마가, 네, 저한테 와서, 고등학교 때, 빨리 일어날 때 좋은 말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벌써. 그때. 전 막내라서 나이가 좀 있으십니다만. 아, 그렇구나. 빨리 일어날 때 좋은 말해! 당신도 너무 웃기셔서. 그러니까 바로 알아차리신 거예요. 네, 너무 슬픈 거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택근무 하시는군요. 자, 우리 요정님이 제 콘서트에 와주셨어요. 예,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정작 손담비 씨를 못 알아보고 김혜리 기자님을 알아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방금 만들어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었나요? 기억나는 거. 뭐. 역시 하여가겠죠. 네.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제 생각에 저 6개월치 들을 발라드를 3시간 동안 다 들은 것 같다. 네. 그런 네, 치사량의 발라드를 섭취했다는. 그렇죠. 뭐든 좀 과하면. 아니요, 근데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렇게 어떤 비슷한 정조로 쭉 가는 노래들을 갖고서 긴 시간 공연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는 훨씬 더 락 콘서트보다 큰 에너지랑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겠다, 그런 걸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그게 관객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 제가 제 공연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집중력이 네. 큰 공연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았었고, 그리고 뭐 보고 나서 또 느낀 거는 항상 콘서트 가면 느끼는 것이기도 한데, 네. 공연이 끝날 때쯤 되면은 가수들은 굉장히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끝내기를 아쉬워하는 게 그게 저는 다 진심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시경 씨도 역시 그러시구나라고 느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양가 감정, 여기를 안 왔으면 내가 성시경 씨라는 사람을 절반도 모르고 지낼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공연 무대에서 안 봤으면. 근데 또 반대로는 좀 어려워졌다고 해야 되나? 이런 대단한 무대를 하는 사람, 이런 대단한 사람하고 내가 같이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했구나. 그동안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셨는지를. 그런 건 아니고요. 농담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쑥스러워졌어요. 괜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한 주 지나면 또 예, 제가 옷 입고 오는 거나 하는 상태를 보시면 아마 제 똑같은 놈이구나 하실 거고요. 만약에 제 공연에 못 오셨다면 안 오셨다면 그 제주 흑돼지를 드셔보시지 못하게 될 뻔했죠. 저 못 먹었는데. 네? 안 드셨구나. 그럼 뭐 해 드셨어요? 청국장 주셔서 그거 먹었어요. 왜요? 돼지가? 네? 돼지를? 아니요, 저 생선까지만 먹거든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 청국장 국물 육수는 돼지 육수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말요? 네. 아니라 그러셨는데. 아니에요. 돼지고기집인데. 그래요? 청국장도 돼지고기로 끓여요? 멸치로 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시작해도 된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정말 잘 낚이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청취자분들한테 짜장면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네. 짜장면이라 하면 춘추 전국시대 때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어렵고 전쟁도 많고 서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장법사라는 분이 그런 분 있잖아요, 진짜. 값싸게 서민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자장면. 근데 막 미니 메시지 진짜 속았어요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저의 어떤 연기통 때문이 아니었나. 근데 정말 그날 영상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저 성마귀 유치원. 예. 정말 연기 잘하시던데요. 개그 콘서트에 코너 하나 만드셔도 되겠어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는 피디님 듣고 계시. 받는 칭찬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써먹을 수 없는 것들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가 네. 선물 받은 느낌으로. 이게 빠르더라고요. 춤추다 하려니까 숨이 차서 전주를 추고 나면 예. 짠짠짠짠 짠짠짠짠짠 한 다음에 이제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너에게 모든 걸 뺏겨 불던. 버렸더니 안 돼가지고. 너에게 모든 걸 뺏겨 불던. 뺏겨 부르지. 죄송합니다. 자, 오늘 어떤 영화 할 건지 소개만 해주시고 음악 듣고 들어와서 우리 원래 코너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영국의 사회파 리얼리스트 감독 켄 로치 감독의 2006년 작품이고요. 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데미안이라는 의사 캐릭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천곡 듣고 오죠. 나 이 여자 좀 무서워요. 네. 저 아일랜드에 관한 영화라서 네. 아일랜드 가수 저번에 한 번 좋아했죠 제가. 해리 커넥션이었나 하여튼. 기대도 안 해요 이제. 네. 아일랜드 가수 시네이드 오코너의 유니버설 마더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A Perfect Indian이라는 곡 골랐습니다. 바로 듣죠. A perfect Indian is he. Remembering. 자, 죄송합니다. 시니드 오코너의 A Perfect Indian이었습니다. 네. 아니요. 분위기가 좀 약간. 가라앉아서요? 네네. 네. 제가 가라앉히는 분위기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노래로 가라앉은 분위기요? 아니면 제가 가라앉히는 음악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약간 하여튼 이분 목소리가 되게 묘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아일랜드가 민요도 그렇고 대중음악도 그렇고 오늘 영화 얘기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굉장히 슬프고 시련이 많았던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기근 때문에 인구의 10% 정도가 죽은 적이 있어요. 19세기에. 기근이었나요? 병이 아니라?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식량이 있는데도 그거는 뭐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민중들은 굶어 죽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미국의 어떤 군사적 통계를 보면은 한 민족을 꺾어버리려면은 그 인구의 10% 정도를 살상하면은 그 민족의 스피릿 같은 걸 완전히 흩어진다. 꺾어버릴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다. 이거 참 그런 거 연구하는 정말? 사람도 있다는 게 더 무섭지만. 욕을 할 뻔했어요. 예. 근데 아무튼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아일랜드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근으로 인해서 그런 상처를 당했구나. 받았고 그리고 뭐 12세기 이래로 계속 그 영국의 침공을 받아서 식민지 상태로 있다가 1948년인가 7년인가 그때쯤에 비로소 공화국으로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일랜드가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나라가 된 이유를 그 사연에 살짝,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드렸고 네. 그리고 오늘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게 이제 1920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 대전 직후죠. 그러니까 1차 대전 1919년에 끝났잖아요. 네.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역사 수업 시간 같은데 그 1920년이 배경인데 네, 멋있어요. 이때 네. 국민 투표를 해서 이제 아일랜드가 아일랜드 공화국 분리해서 독립하겠다는 요구를 이 대영 제국에 대해서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네. IRA라고 왜 아일랜드 독립군이 있잖아요. 네. 그들이 이제 아일랜드를 주둔하고 있는 그 영국군하고 맞서서 곳곳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네. 그래서 영화가 시작을 하면은 이 아일랜드 젊은이들이 우리 주인공 데미안을 포함해서 어떤 남자들이 헐링이라는 스포츠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생소하시죠? 헐링이라고 하면.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하키 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공을 이렇게 치고 아니면 스틱이 넓적해서 거기 공을 얹고 뛰기도 하고요. 본 것 같습니다. 손으로 잡기도 하고 그런 스포츠인데요. 이제 고유의 스포츠고요, 아일랜드에. 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이때 아일랜드에는 집회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학원이 자유화되기 전에 대학 캠퍼스에서 족구도 못했어요. 그래서 몇 명 이상 모여 있으면은 경찰들이 와서 막 해산시킨다고. 근데 그래서 영국군들이 와서 막 검문을 하고 그러는데 그 태도가 그냥 이름만 묻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사람을 모욕적으로 바지까지 벗기면서 이렇게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17살 된 소년이 자기 이름을 묻는데 끝까지 게일어, 그러니까 아일랜드 고유 언어가 따로 있어요. 영어랑 달리. 그걸로 대답을 한 거예요. 영어로 대답을 안 하고 했더니 맛 좀 보라고 끌고 가서 때려 죽였어요. 네? 때려서 죽었어요. 맞아서 소년이. 어떻게 하냐.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데미안? 네, 데미안과 모든 그 청년들은 다 너무 피눈물을 흘리죠. 네. 근데 데미안에게는 이미 미래에 대한 계획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거든요. 그래서 아주 수제고, 그래서 런던에 가서 큰 병원에서 좀 더 수련을 하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주말이면 기차를 타고 떠날 표까지 끊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례식이 끝나고 친구랑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데미안의 친형이 있어요. 테디라는 이름의 친형이 너 꼭 런던으로 가야겠니? 지금 우리한테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머리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환자는 여기도 많지 않느냐. 여기서 일하면 안 되겠는데 데미안은 마음 바꾸지 않죠. 그러고서 이제 기차를 타러 딱 가는데 거기서 또 영국군이 차장이랑 그런 아일랜드 시민들을 무단으로 폭행하고 야만적으로 대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영화는 컷되면서 데미안이 IRA에 입대하는 선서를 하는 모습 보여주죠. 그러니까 돌아온 거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미안과 그 형과 그 친구들은 IRA로서 뭐 야산에서 노숙하고 이러면서 훈련을 하고 계속 여기저기서 투쟁을 하게 되는데 뭐 영국군의 무기도 빼앗고 그래서 이제 레지스탕스 활동 비슷한 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은 그 영국하고 친한 친영국파인 지주가 그 IRA의 일원인 하인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을 밀고 간 거예요. 영국군에게. 그래서 그 영국군이 그 하인 청년을 찾아와가지고 다시 위협을 하는 거죠. 네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너네들의 본거지를 결국은 찾아내게 돼 있는데 네가 말을 안 하면 너희 가족들이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데미안과 동지들이 이제 영국군한테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형은 굉장히 심한 고문도 받게 되고 근데 뭐 우여곡절 끝에 그 보초를 서던 영국군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아일랜드계였나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양심상 이걸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다시 이 IRA 동지들은 풀려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미안에게 매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배신자를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군율에 따라서 배신자를 처단해야 되는데 그 할 수 없이 밀고를 했던 그 친구도 아는 동생인 거죠, 말하자면 데미안한테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규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인데 그건 이따가 제가 따로 묘사를 해드리기로 할게요. 잠시 후. 자, 그 얘기를 네?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아, 진짜 그거에 낚이는 것도 요즘 케이블 TV 있잖아요. 슈퍼스타. 와, 오늘 스펙터클하다, 진짜. 지금 사실 삐지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더 길어요. 물론 저희는 라디오니까 더 길게 느껴지셨겠지만. 저는 약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뒤로 보면서도 소파에서 보는데, 김성주 씨가 시켜서 하는 거겠지. 탈락자는? 자, 최종 우승자는? 60초에. 근데 광고가 딱 나오니까 좀 약간 화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욕설을 한다고 들었어요. TV 앞에서. 근데 우리 라디오인데 이렇게 침묵이 오래 흘려도 돼요? 걱정되는데. 괜찮습니다. 저희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전 막 식은땀 나요,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을 믿습니다, 저는. 크게 웃으셨을 거예요. 맞아! 이러면서. 자, 노래 한 곡 더 골라오신 거 한번 추천하고 그러면 좀 이따 얘기하죠, 그거는. 예, 지금 이 정재영 씨가 필요한 시점인데 프랑스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죠. 예. 미셸 볼라레프. 예. Qui a tu grand maman? 예, 잘하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Merci.
예. 네, 잠시만요. NBC FM for you. 자, 김혜리 기자님과 함께하는 영화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데미안이라는 역할 얘기하고 있으면서 지금 막 줄거리가 너무 재밌게 진행되다가 60초의 공연, 60초가 아닙니다. 지금 좀 시간이 지났죠. 미셸 볼나레프의 미셸 볼나레프의 귀아띠 강마망 이었습니다. 네. 야, 귀아띠. 당신은 그랜마더가 있냐고요? 아니요. 누가 할머니를 죽였지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사연이 있어요. 이 노래는 71년생 노래인데요. 1971년 노래인데요. 김혜리 기자님이 태어난 해 아니었던가요?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아가 어떻게 킬리 되죠? 저도 독일어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부르시면 곤란하고요. 아, 곤란하시군요. 예. 이 노래는 재개발을 하는 어떤 지역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갖고 온 정원을 지키려다가 할머니가 목숨을 잃은 실제 사건이 있었대요. 그 사건을 소재로 만든 노래이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광주에 관한 노래로 번안돼서 불려졌었던 노래예요. 예, 알겠습니다. 함께 들었고요. 예. 이야기 계속 할까요? 예, 그거 궁금해요. 빨리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적인 어떤 자기로선 선을 넘는 사건을 자기 손으로 동지를 처단하는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 했어요. 그래서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투쟁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 1921년, 그러니까 아까 영화가 시작한 시점에서 1년이 지났을 때 영국과 아일랜드의 평화협정이라는 게 지도자들에 의해서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막 평화가 왔다고 모두 너무 기뻐하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협정이 지금까지 싸워왔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일랜드는 결국 영연방에 남는다. 그리고 그렇죠. 뭐 아일랜드의 국회의원들은 대영 제국의 국왕에게 충성서약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급진파와 온건파의 입장이 갈리게 되고, 그래서 그토록 믿고 같이 싸워왔던 형과 동생, 그러니까 데미안과 테디의 입장도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 영국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르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모든 혁명이 거치는 과정인데 우리가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나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을 하는데 그 사회를 어떤 사회를 건설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면 지주들, 그러니까 부자들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때는 사실 유럽 전체에서 사회주의가 막 당을 만들고 이러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이 IRA도 이제 노동자나 농민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싸워왔던 그런 단체였는데 온건파들은 당장 이 가진 자들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아일랜드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급진적인 입장을 택하면은 영국군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 이런 데에서 서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그럼 그 장면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그거 하나 얘기해 주시고 노래 들을까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일단 그거를 되게 재밌게, 임팩트 있게 해주실 것 같아서. 네, 이 어떤 야산의 풀밭 같은 데서 지주를 먼저 총으로 처형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동지지만 할 수 없이 밀고 했던 그 어린 청년, 그러니까 하인으로 일하던 그 청년을 데미안이 사살해야 되는 순서가 돌아오는데, 군율에 의해서 군법에 의해서 벌을 그게 그거죠. 군율이나 군법이나 법률. 근데 율법. 그 장면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처형하는 건지 헷갈려요. 왜냐하면
죽게 돼 있는 이 청년은 굉장히 담담해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라고 체념을 하고 있는데 죄책감에 죽여야 하는 데미안은 거의 보면은 단말마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 혼이 거의 나가 있어요. 이 사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동족을 죽여야 된다는. 그리고 유서 그 아는 동생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같이 싸웠던. 그러니까요. 근데 유서 달라고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 썼니? 하고 물어보니까 그 소년이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안 썼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글을 못 읽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갑자기 화가 확 나는군요. 그러면서 그 청년의 마지막 말이 나 부탁이 있는데 저놈 옆에만 묻어주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먼저 죽은 지주. 망했네요. 왜요? 써야 되잖아. 근데 이제 써야 되죠. 쏘고서 바로 이 막 휘적휘적 막 풀밭 사이를 너무 빠른 걸음으로 막 등을 보이고 걸어가요, 데미안이. 그리고 영화는 거기서 뜸들이지 않고 바로 딱 커팅을 하는데 나중에 영화가 보여주지 않지만 그 뒷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데미안이 그 사실을 자기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한테 알려드리러 가는 거죠. 알려드리러 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는 이해를 하시죠, 상황을. 자기 민족의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아이를 묻은 곳까지 6시간 동안 데미안이랑 같이 가면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데미안한테요. 죽은 이의 어머니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데미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딱 한마디로. 어쩔 수 없잖아. 예. 예. 어쩔 수 없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예.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이 나중에 데미안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IRA 내부에서 사상 분열이 있어서 형이랑, 투쟁을 예. 해도 그게 결국 무장 투쟁으로 비화돼서 데미안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처형 이후에 형이 그러니까 데미안의 아내를 찾아갔을 때 아주 비슷하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대꾸를 이루는 거죠. 두 개의 죽음이. 그래서 그 두 장면을 연결해서 보시면 좋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하나 더요. 예. 예, 데미안이 이렇게 잠복을 해서 있는데 나중에 아내가 된 애인, 그 애인의 이름이 시네이드예요. 또 시네이드 오코노하고 똑같이. 근데 그 집에 영국군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있는 본거지를 반군이 있는 본거지를 말하라고 하면서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여자의 머리를 막 자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곱게 자르는 게 아니라 막 쥐 뜯어 먹듯이 막 가위로 막 자르기 때문에 두피에는 피가 맺히고 막 머리는 막 성성한데 예, 짜증나네요. 그걸 쳐다보고 근데 지금 나가면 죽으니까 못 구해주는 거죠. 숨어 있는 거요. 예. 예. 근데 나중에 둘이서 이제 그 일이 다 지나가고 나서 평화가 도래하고 나서 애인하고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머리를 이렇게 하얀 두건으로 여자가 감싸고 있는데 키스하기 전에 데미안이 그 두건을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경건하게 벗기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이상하네요. 듣기만 해도 이상한데 보면은 이렇게 되게 짠하면서 되게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런 건 의미가 있는 또 영화겠군요. 네. 뭔가 전 그냥 제 취향인데 불편한 걸 좀 보기 싫어한다 그러나요? 잠깐 외면하고 싶은. 근데 이게 불편하다기보다 물론 이 영화를 만들고 켄 로치 감독은 막 매국노 소리도 듣고 그랬어요. 영국의 보수 언론으로부터는 그렇잖아요. 영국 그렇죠. 감독이 아일랜드 입장에서 예.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선동하는 영화라는 비판도 있고 그랬지만 켄 로치 감독의 특징은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굉장히 긴박하게 네. 리듬감 있게 속도감 있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인간을 놓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데미안이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 속에 들어 있으니까 들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영화가 참 무서운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리 그냥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주고 싶다고 해도 거기에 의도가 배제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게 대다수가 봤을 때도 어떤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약간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이 정도는 알려졌다는 것이 되게 괜찮다는 느낌이 드는 영화들은 저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야, 진짜 맞아. 그리고 왜 이런 거 보면 진짜 얼마나 무서웠을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똑같은 고통을 당했던. 예, 저는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이런 상황이 오면 난 어떡할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괴로웠어요. 그러니까요. 책을 읽으면. 나는 과연 그때 고문을 당하면은 그러니까요. 말을 안 할 수 있어. 괜히 혼자서 고민하는 거 오지도 않은 상황에 갖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엄마를 예를 들어
죽인다는데. 뭐 그런 고민도 거기서? 하고 불이 났는데 남자친구가 그 안에 있으면 나는 과연 그를 구하러 갈 수 있을까? 그런 쓸데없는 그 고민. 얘기 지금 쓸데없는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고문이라는 게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동물이며 심지어 그 예전에는 전쟁 때 자기 동료를 어떻게 죽여요? 자기 동료를 어떻게 그 막 무섭고 막 겁나고 근데 그걸 다 우리가 겪은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평화시에는 역사와 개인의 삶이 무관해 보이지만 이런 격동기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맞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실제로 개인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 지금 데미안이 딱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냥 의사가 되려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난세라는 게 네. 그런 상황을 던지는 거죠, 우리한테. 그렇죠. 그리고 또 참 사람은 똑같구나도 느끼는 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혁명이 일어날 때 네. 새 세상에 왔을 때 그 그림을 또 다르게 그리면서 또 서로 이익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시 평화가 돌아오면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디나 관료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요. 근데 거기 정말 선한 사람들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욕심이 또 있는 거지. 자, 세 번째 추천곡인가요? 예. The Hurts의 Water라는 곡. 예, 이 곡은 뭐 제가 매번 세 번째 곡은 제가 자주 듣고 있는 노래예요. 네, 이번 주에 계속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한 지난달쯤에서 들었어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에 얘기해 줄 줄 몰랐어요. 뒷머리를 긁으시면서. 자, The Hurts의 Water 듣겠습니다. 자, The Hurts Water라는 곡 들었습니다. 데미안에 대한 캐릭터 얘기는 안 할 수 없죠. 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캐릭터 얘기가 맨 마지막으로 돌아왔는데 네. 일단 그 형제잖아요. 영화 속에 형제로 등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 데미안은 어렸을 때 굉장히 형을 동경하는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동생이 잘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무슨 머리로는 말은 잘하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늘 핑계만 대는 아이였다라고 회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형은 굉장히 실천하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그 형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과 동경하는 부러움과, 선망하는 마음과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IRA에 들어와서 동시가 되면서 그런 것을 좀 극복하게 된 거죠. 물론 뒤에 가면 다시 또 헤어지게 되지만 입장이. 네.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마지막에 데미안이 유서를 쓰는데 그 형은 이제 형을 집행한 입장이 된 거잖아요, 동생한테. 또 형한테 집행하라 그래요. 근데 근데 자기가 하겠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제가 할까요라고 하니까. 근데 유서 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 책상이 너무 조그매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게 전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감옥의 책상이 너무 작다는 게. 근데 그럼 아내한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형을 잘 돌봐줘 이렇게 써요. 형은 형은 안쪽에서 벌써 좀 죽어 있는 것 같아. 형을 잘 돌봐줘. 이런 부탁을 남겨요, 데미안이. 그래서 형하고 관계가 이 모든 인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원래 의사 지망생이었다고 했죠. 네. 그래서 데미안은 원래는 전사가 아니에요. 전혀 투쟁형 인간이 아니고 돌봐주고 치유하고 이게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계속 총격전 같은 게 나오지 않겠어요? 레지스탕스 얘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한바탕 싸움이 지나가고 나면 데미안이 제일 먼저 보이는 모습은 다친 동료들한테 가서 지혈을 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감싸주고 지혈하고 이런 모습을 제일 먼저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배우는 사람이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해부학을 배웠는데 어디에다 총을 쏘면 바로 죽는다는 거를 그 해부학 지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다는 처단을 네. 동료를 벌할 때 쓰고 이러니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인지 상상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데미안은 무엇보다 이상주의자예요. 그래서 아까 그 혁명의 과정에서도 제가 새 체제가 어떻게 갈 것이냐에 있어서 데미안은 자기가 처음에 믿었던 신념을 굽히지를 않는데, 급진적인 입장을 굽히지를 않는데, 네. 그건 왜 그런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어렵게 결단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의사가 되려고 하다가 끝내 못 된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쪽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더욱더 그 신념을 지키는 게 소중한 거죠. 자기가 어떤 꿈꿨던 인생이랑 맞바꾼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타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전 그런 생각도 있어요. 처음부터 회의가 없이 싸우는 사람들은 나중에 쉽게 변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망설였던 사람들이 오래 가더라고요. 되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데미안의 그런 점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냄비와 뚝배기의 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빨리 달아오면 빨리 식고. 정말 천재적이에요, 비유에. 그렇죠.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 이렇게 천하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건. 천재적이에요. 진짜. 사랑도 그렇잖아요. 예. 빨리 시작하면 항상 빨리 꺼지듯이.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하지? 죽을 것 같이 시작하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사실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을 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왜 맞아 죽은 소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소년이 유물로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데미안 형한테 목걸이를 하나 남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데미안이 손에 그걸 꼭 쥐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데미안은 시작점을 잊지 않고 그런 걸 잊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 동지를 처형했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말하자면. 한때 그 시대가 막 그렇게 막 전시 상황이어서 대의를 위해서 어떤 동지한테 다른 사람한테 희생을 요구를 했었는데 자기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아무도 그걸 엄격하게 지켜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그 대의를 배반하는 일을 어물쩡 할 수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난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기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 정말 거죠. 한참 전에 유행하던 건데요. 정말 그렇다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그렇게 죽는 건 정말 데미안 얘기 들어보니까 내 스타일이야. 그거 있잖아요. 정말 내 스타일이야. 자기 할 얘기하고 자기 신념. 성시경 씨를 개콘으로. 근데 되게 짠하다, 그죠?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까지 죽는데 그게 좋은 영화냐 센스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못 느끼게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이렇게 너무 눈물 나게 하는 장치라는 생각이 안 들게 한다면 정말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클로즈업이 거의 없어요. 사실 킬리안 머피라는 배우가 정말 호소력 있는 얼굴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그 사람의 눈은 정말 그러니까 거의 제가 예전에 기사 쓸 때 페퍼민트 칵테일을 얼린 것 같은 눈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정말 새파랗고 굉장히 도수가 높은 막 보고 있으면 취할 것 같은 그런 눈을 가졌어요. 근데 클로즈업을 안 써요. 그런 얼굴을 갖고 있는 배우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켄 로치는 계속 이 사람을 어떤 고뇌하는 장면을 따로 보여준다거나 뭐 독백이 따로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이 사람 계속 움직이고 동료들 사이에서 계속 같이 싸우고 어울리고 토론하고 그런 계속 움직임을 따라가면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사람의 고뇌와 번민을 보라라는 식의 장면은 하나도 없는 거죠.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감을 유지하면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인간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연출력을 보여주죠. 진짜 영화 보고 싶게 하는 요정이란 말이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그 안에 데미안이라는 캐릭터와 영화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금요일에 나오실 거예요. 진짜요? 예, 승진이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안 될 것 같아요, 어쩐지. 아니, 괜찮아요. 더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금요일은 최고의 피크의 시간이라고 저희 믿고, 김일희 기자님께 이 코너를 바칩니다. 예,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취자한테 주세요. 예. 네. 자, 금요일부터는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 수미 일관. 그럼요. 자,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영화는 Uneducation이라는 영화고요. 거기 나오는 소녀, 제니라는 소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예, 즐거웠습니다. 네, 광고 듣고요. 자, 데이비드 최의 Something to Believe 들으면서 저희는 3부에
다시 옵니다.